사실 인문학이 그 문명의 정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영어 영문학과에서 2015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셰익스피어가 필수 과목인 영어 영문학과가 상위 52개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도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할 수 있다는 거죠. 셰익스피어를 모르고도. UCLA 영어 영문학과가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여기 필수 과목에서 셰익스피어, 존 밀턴, 제프리 초서가 다 없습니다. 선택 그래요? 과목이에요. 그리고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과 관련한 과목을 꼭 듣도록 돼 있어요. 그 예일 대학은 최근에 예일 대학도 셰익스피어 필수 과목에서 배제했는데 Decolonize English Literature 그래고 그 영어 영문학을 탈식민지화 해야 된다. 뭐 백인 남성들의 과목을 줄이고 그다음에 유색인종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다고 자기네가 주장하는 집단에 속하는 그 문학가의 작품을 가르치자 뭐 이런 주의겠죠. 그런데 예일 대학이 Decolonize English Literature라고 하면은 저 과목은 뭐로 듣나? 영어로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기는 게 네. 요즘 영어 영문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영어로 번역한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전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영문학과인가요? 아니면 불어 불문학과인가요? 아니 포스트 모더니즘 학과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깡통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필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자크 데리다나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 그 책을 읽고 예. 감명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요? 진짜 언어적으로 천재적으로 뛰어난 언어 해석 능력이 있어서 그 난해한 텍스트를 다 이해한 부류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런 난해한 텍스트를 이해할 만한 지적 수준을 갖췄다고 말하고 싶은 지적인 허영에 가득한 부류들. 근데 첫째 부류인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이때까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학 교수진이 자기 스스로 평가한 정치적 성향인데요.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은 거군요. 예, 민주당이 거의 60%죠. 그리고 공화당이 한 10% 조금 넘죠. 이 정도로 학계가 편향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회심리학 부문에서는 보면은 이제 좌익이 96%죠. 센트리스트 모더리트가 3.7%, 우익이 0.3%. 예. 근데 이건 이 어디가 사회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예, 사회심리학자를 대상으로. 이게 조너던 하이트라고 심리학자 혹시 주필님 들어보셨나요? 누구요? 조너던 하이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송합니다. 책 몇 권이 번역이 돼서 꽤 예. 유명해요. 예. NYU 그 심리학자인데 그 본래 학계가 정치적으로 약간 좌편향돼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주류로 편입되면서 예. 이 좌편향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주사파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 68 이후에. 그렇죠. 예.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뭐 미국의 내로라는 정치인들이 전부 예. 지금 70대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법학과 교수 두 사람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라는 잡지에다 기고한 기고문에 예. 이제 요점만 간추린 건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60년대 섹스, 드러그, 락앤롤 같은 그런 예. 문화는 이제 미국처럼 성숙한 문화에 안 맞는다. 예. 그래서 그 중산층의 가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나온 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학생회에서 이건 증오 발언이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증오 발언이라고. 예. 여기서 그 쭉 보시면은 여기서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나요? 없으실걸요 아마. 근데 이거를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었어요 학생회에서. 어느 대학이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 펜실베니아 같은 그래도 전통이 있는 데인데. 그러게요. 음. 자, 아까 그
증오 발언이라고 규정을 하고 검열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왼쪽에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죠. 스탈린하고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예조프라고 비밀 경찰 예, 수장이었던 예. 사람. 이 사람이 대숙청을 앞장서서 지휘했잖아요. 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탈린한테 눈밖에 나서 처형당한 다음에. 기가당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에서 지워졌죠. 그렇군요.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독일의 한 린들이라는 슈퍼마켓에서 그리스 음식 포장재로 쓰는 포장이에요. 근데 산토리니에 있는 아나스타시스 교회 꼭대기에 위쪽 사진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아래쪽 사진 보시면 십자가가 지운 없어요. 거군요. 지워버렸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한테 모욕적이라고. 아니에요. 내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가 없지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 사진이 아마 그 무슨 슈퍼 외에도 여러 군데 쓰이나요? 쓰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드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위쪽 그 사진 보시면은 백인이 아메리카 원주민한테 소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아래쪽 사진 보시면은 이걸 콘크리트로 발라버렸습니다. 모욕적이라고. 오, 아메리카 원주민한테. 그 역사는 역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이라는 데서 로버트 리 남북군 장군이었죠. 남북전쟁 당시에 총사령관. 이 사람 동상을 철거한다고 흑인한테 모욕적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버지니아주에서 전미 미식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ESPN이라는 그 스포츠 채널에 방송국. 아나운서 이름이 로버트 리예요. 이 사람 중계 방송에서 배제됐어요. 이름이 같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비웃음을 엄청 샀죠, ESPN이.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 로버트리 지금 동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끌어내렸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끌어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예, 그때 한때 문제가 되었었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일 있고 거죠. 나서 이제는 워싱턴 동상도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흑인 지도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흑인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고? 네. 그 흑인 사이에 자식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유명한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테네시주의 멤피스시에서 그 올피움 티어터라는 극장에서 34년 동안 매년 이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 영화가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이제 상영을 안 하기로 전통을 폐지했습니다. 34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왼쪽에 보이는 그 스칼렛 오하라의 유모 역할을 한 해리 맥데니얼이라는 흑인 배우가 그 흑인으로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탔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 영화 그 제작자인 데이빗 오셀즈닉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흑인한테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흑인 지도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세심하게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도 흑인의 73%, 백인의 83%가 아주 훌륭한 영화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영화고. 그런데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전통을 깨고 이제 더 이상 상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뿌리 같은 영화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야 정치적 정도에 부합하는. 아니 근데 그것도 한 몇 대목 잘라보면은 모욕적인 장면이 뭐 한두 장면이 아니죠. 그건. 그럼요. 참 큰일이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앵무새 죽이기 그 그레고리 팩 나온 영화죠. 하퍼 리의 그 동명 소설 영화한 건데 그 내용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그 누명을 쓴 흑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용에서 불편한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 미주리 미시시피주 빌록시라는 데 교육청에서 8학년 대상으로 한 권장 도서 목록에서 이걸 빼버렸어요. 니거라는 표현이 들어갔답니다. 참 미국에서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군요.
그다음에 PC를 벗어난 인간을 두 분을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에 로라 프리버그라는 분은 캘리포니아 주 공과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학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교수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는 교수인데 네. 동료 교수 교직원들이 이 프리버그라는 성을 보고 이분 남편이 그 지구당 공화당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 교수하고 이름이 성이 같다는 걸 발견하고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탄압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왜요? 공화당이니까. 예. 캘리포니아 주립공과대학이 완전히 뭐 캘리포니아가 거의 좌익이잖아요. 예. 근데 이 공과대학에서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자기 동료 교직원하고 학교 행정직원 중에 공화당원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게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예, 거구나. 남편이 공화당원이라는 게 밝혀진 이후로 이제 학교에서 자기 사무실을 5번 정도 옮겨야 됐고 이리저리 옮기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 과목을 듣는 시간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시간 아주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집에 누가 무단 침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치 문양의 스와스티카를 낙서를 해놓고 그다음에 세 딸이 학교에서 막 협박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다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뭐 그런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뭐 즐겁지는 않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얀 히리시 알리라는 사람은 이제 소말리아 출신인데 그 여성 성기 절제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그거 이제 할레. 피해자예요. 예. 근데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네덜란드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이슬람 지역의 여권 신장에 공헌했다는 그 공로를 예. 인정해서 명예박사학위를 주기로 했는데 예. 학생하고 교직원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명예박사학위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취소했어요. 아, 이 여성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예, 지금은 떠났죠, 이슬람을. 이 여성한테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좌익들이. 그리고 미국의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여성학과에서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 네 편, 내 편이 있군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예.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필님 니알 퍼거슨이라고 스코틀랜드 예, 역사학자 그 아시죠? 역사학자죠. 그 사람 우리나라에도, 부인입니다. 예. 누가? 이안 히리스 알리라는. 아, 그래? 예, 방금 보신 흑인 여성. 그렇군요. 예, 아들도 그- 있어요. 알리, 이 사진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잘 찍은 걸 골랐죠. 아니, 옛날 사진 같은데. 퍼그슨은 나이가 지금 꽤 됐잖아요. 재혼이에요. 아, 재혼입니까? 네, 재혼이에요. 아, 그렇군요. 니얼 퍼거슨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 PC를 지킨 인간을 한 이그나티에프. 분 보시겠습니다. 노엘 이그나티에프라고 하버드 매거진이 꽤 괜찮은 매거진이에요. 그 실제로 2002년에 나온 잡지에 소개된 이 사람 글인데 이제 읽어보시면은 백인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백인의 정체성은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정체성이다. 그래서 백인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백인에 대한 배반은 인류에 대한 충성이며 유색 인종들이 단결해서 백인들의 종족 번식을 막아야 한다. 백인종 제거는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골수 백인 우월주의자 말고는 그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이게 실제로 이 매거진에 실린 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교수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이분은. 얘는 지도 백인이잖아. 아, 유태인이에요. 보니까 유대인인가? 유대인은 자기네들을 백인으로 안 칩니다. 역사적으로 핍박받은 민족이에요. 러시아의 유대인인 모양이죠. 이름을 보니까. 요즘에 새로 뜬 그 폭력 단체가 있어요. 안티파라고. 예. 안티파시스트를 줄여서 안티파라고 하는데 예. 우익 쪽에서는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엔타이 퍼스트 어멘드먼트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 예. 퍼스트 어멘드 같은 수정법 1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 예. 표현의 자유. 오. 주로 대충 한 중산층, 중상류층의 그 먹고 살만한 애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8세에서 29세 사이 백인 청년들인데 얘네가 대학가에서 우익인 성향의 강연자가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기물 파손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러는 애들입니다. 얘네 단체들이.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 강연 초청받는 우익 성향의 인사들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얘네 무기 든 거 보십시오. 노란 화살표 돼 있는데 그 못 나온 거 보시죠. 못 뾰족하게. 얘네가 지금 오른쪽이 얘네가 쓰는 깃발인데 왼쪽이 예. 독일 공산당 준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예. 깃발이 비슷하죠. 얘들이 안티파시스트를 해놓고 하는 짓은 파시스트, 예. 근데 사실 파시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게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지오바니 젠틸레라고. 예, 예, 예. 그다음 민주당의 과거에는 KKK단이 있었죠. 예. 이 쿠클락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보통 공화당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예. 창설한 사람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 안티파라는 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좌익 쪽에서 비판 안 해요, 절대로.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취임 선서하는 사람이 키스 앨리슨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손 얹고 있는 게 쿠란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안티파 핸드북이라고 해서 그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예. 이 폭력 단체에 대한 폭력 단체를 비판하는 책도 아니고 그 전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을 들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책이 도널드 트럼프의 심장에 두려움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목사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2인자. 키스 앨리슨이. 예. 안티파 깃발, 조금 전에 깃발 한번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네. 안티파시스트 액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했던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 있죠. 음. 빈곤과 인종차별을 척결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예. 이 정책을 하면서 린든 존슨이 흑인들이 향후 200년 동안 민주당에 투표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정책을 예.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린든 존슨 밑에 보시는 사진이 월터 E. 윌리엄스라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흑인은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비판을 많이 해요, 이분이. 근데 흑인 미혼모 자녀 비율을 보면은 위대한 사회 정책이 실시되기 전엔 7%에 불과했는데 지금 예. 73%고 그 도시 빈민 지역 같은 데서는 80%가 넘어갑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 윌리엄스 교수가 한 얘기가 위대한 사회는 노예 제도도 못한 일을 해냈다. 바로 흑인 가정의 파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자 우대 정책은 잘 아실 텐데 이 레이첼 덜러절이라는 여성이 백인 여성이에요. 예. 백인인데 그동안 흑인 행세를 하다가 최근에 발각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흑인인데 왜 흑인 행세를 했어? 그러니까는 이게 일종의 그 추미애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지대 추구 행위죠. 뭔가 특권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특권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가 왜 흑인 행세를 하나? 흑인 아버지가 행사는 흑인이었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그냥 백인이에요. 왼쪽이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미 흑인주의 향상협회라고 있죠. NAACP라고. 예. 거기 워싱턴주의 스포케인 지부장까지 했었습니다. 그 자기는 멘탈리 흑인. 흑인이다 네. 이거지. 그래서 스스로 트랜스 레이스라고 해요. 그거를 예.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네, 나 트랜스 레이스다. 예. 주류 언론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돌러저리. 예. 자기는 트랜스 레이스라고 하고 그 인터뷰어가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해요. 또 근데 이제 흑인으로 완전히 외모도 바뀐 변장을 거, 예. 했네. 머리도 뽑고. 한국에 와서 바꿔갔나요? 한국의 성형수술이 워낙 유명해서. 그리고 저 까무잡잡한 거야 태닝 몇 번 하면은 뭐 저거는 쉬운 거고요. 그렇군요. 재밌네. 정신착란자들이 많군요. 그다음에 엘리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이죠. 예.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이 여자가. 그 트럼프가 이 여성을 보고 포카혼타스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체로키 부족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여자가? 네. 근데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근데 유전자 검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대려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는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인디언 자손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로키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요리책을 냈거든요. 예. 근데 그 요리책에 수록된 조리법의 일부가 유명한 프랑스 셰프 거를 베낀 거고요. 아니 자기는 체로키 요리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체로키 부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요리책도 체로키 요리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 자격 시험을 뉴저지주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 최초의 여성이라고 또 그 주장을 하는데 뉴저지주에서 여성이 변호사 시험을 본 게 1895년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모유수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본 여성이 이 여자 전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자료 있었겠지. 있었겠죠. 거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뭐. 그러니까는 증명할 길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오바마 케어 나오기 전에 예. 이 여자가 논문을 2편을 냈어요. 예.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한다. 그런 주장을 예. 한 논문인데 이 논문이 굉장히 부실해서 그 의료비가 일정액 수준 이상이면은 다 이게 의료비 때문에 개인 파산이 됐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 논문을 2편을 내고 부당한 결론에 그쵸. 전형적인 예. 그런 그래서 이제 조작을. 일약 스타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원 의원이 되고. 예. 예. 자, 요즘 각광받는 피억압 집단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는 얘기 숱하게 듣죠. 그 서구 사회 정치 지도자들한테서. 근데 이슬람은 사실 그냥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사회 질서의 정치 체제가 그 혼재돼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타우리아라는 게 뭐냐면은 2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면서도 자기의 진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타우리아라는 게. 타우리아라는 게. 그래서 이슬람 means peace 하면 이슬람이 submission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슬람이 submission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뜻이. 원래 뜻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아, 예. 그래서 예. 그 프랑스 누구 작가 미셸 웰백이 submission이라는 책 썼죠.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군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 읽었네. 아, 그 책 읽으셨어요? 예. 저도 읽었는데. 예. 그렇군요. 그 어디인가 어디 소개는 해놨을 텐데 본문부터 나는 읽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따끼야라는 그 전술이 또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불리한 그런 환경에 가서는 자기가 이슬람이라는 걸 속이거나 아니면은 뭐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슬로 평화협정 1993년에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의 이차크 라빈 총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아라파트가 군중 집회에 딱 나타나서 오슬로 평화협정은 후다이비아 협정이라고 하니까 군중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환호성을 지읍니다. 후다이비아 협정이 뭐냐면 모하메드가 628년에 메카에 있는 쿠라이시라는 부족하고 체결한 평화협정이에요. 근데 그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그 평화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모하메드가. 그러니까 오슬로 평화협정은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고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메카 시대의 가르침을 그 증거로 내세우는데 약할 때. 네. 메카 시대의 가르침에는 평화를 가르치는 평화의 메시지가 많긴 많아요. 예. 근데 메디나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세력을 키운 다음에 폭력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카 시대의 가르침과 메디나 시대의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생기니까 파기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메디나 시대의 가르침이 메카 시대의 가르침을 대체한다. 경우에 따라서겠지.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순이 있을 경우. 아, 모순이 있을 경우에. 말하자면 메디나는 힘이 있으면 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이슬람 제국 시대를 이슬람 황금 시대라고들 부르는데 사실 그 걸프 국가들에서
그 서구 학계로 굉장히 그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면서 예. 서구의 좌익들이 이제 이슬람의 역사를 미화를 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국 시대를 황금 시대로 불렀는데 사실 이슬람 제국 시대의 노예 무역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을 데려가다가 흑인들은 거의 다 거세시키고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노예 무역하면은 보통 이렇게 백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예. 걸로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거는 인종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과 착취의 문제죠. 예. 그 미국의 처음에 초창기에 이민 온 사람의 백인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절반이 백인도 노예로 왔으니까. 예.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노예를 소유했던 노예주는 한 6%밖에 안 되고요. 예. 북부까지 합하면 1.5%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유럽의 과학혁명의 토대가 된 주요 수학 개념을 발견했다고도 주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뭐 중요한 수학 아라비아 개념은 뭐 글자 이런 예, 게 예, 예.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이게 다시 인도에서 다 온 거죠. 예. 3세기에서 6세기까지. 그다음에 밑에가 뭔지 안 밑에가 보이네. 뭐죠? 밑에가 뭐죠? 아, 알 안달루스라고 해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 예. 그 알 안달루스라는 명칭으로 불리잖아요. 예, 예. 그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본보기처럼 내세우는데 사실 그 사회에서 무슬림 말고 다른 종교인들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고요. 예. 사실상. 예. 근데 그거를 다문화 사회 공존이 가능하다는 본보기로 내세우죠. 서구 예. 사회들이. 그다음에 이 브리지트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은 레바논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다수였던 다문화 사회에서는 그 무슬림들과 평화롭게 공존을 했는데 예. 무슬림이 늘어나면서 이제 크리스천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 곰팡이 핀 방공호에서 7년 동안 삽니다. 예.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해방시키면서 이제 나와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병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미국 사람을 예. 만나서.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이슬람하고 평화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러니까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으면은 레바논 꼴이 난다. 미국도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예. actforamerica.org군요. 네. 예. 이 애니 사이러스 이란 출신 미국 시민인데요. 예.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버지는 성직자고 어머니는 코란 가르치는 교사예요. 근데 13살 때 아버지가 $50를 받고 남자한테 팝니다. 어린 신부로. 그래서 이제 가기 싫어서 막 울었더니 아버지가 코란을 들고 와서 이제 4장이 여성에 대한 네사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장이거든요. 예. 딱 펼치더니 이제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 예, 복종해라 예.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서 가정폭력을 계속 당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도망왔더니 아버지가 다시 이제 쿠란을 들고 와서 딱 펼치더니 그 자기 그 남편은 잘못한 거 없다고. 너의 남편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란에서는 이제 여아들이 9살이 되면은 이제 하얀 부르카를 입히고 이제 알라 신한테 충성한다는 맹세를 하면서 이맘이 와서 너희들은 이제 성숙한 여성이니까 너의 행동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요. 예. 근데 그 9살짜리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하메드가 6살짜리 아이샤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9살 때 합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마호메드가 완벽한 남성성으로 여깁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그 9살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이 여성도 무슬림 여성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참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저런 경우예요. 근데 참 그 우리나라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인권 유린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서구 사회 페미니스트나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그래 않아요. 안 해요. 예. 오히려 그건 그 사람들 문화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주장하죠. 그 인간을 개인으로 봐야 되는데 집단에 속한 거로 자꾸 하니까. 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 왼쪽이 1950년대, 70년대였는데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예. 근데 이 부르카, 뭐 니캅, 히잡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서구 사회 페미니스트들이 부르카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남성의 시각적 강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여성 해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이 확산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가 잠복기입니다. 인큐베이션. 예. 이제 이 때는 이제 자기네가 수직으로 열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게도 운영하고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면서 아주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두 번째 인정. 어느 정도 임계 질량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 무슬림 공동체에서만 이라도 샤리아법을 적용하게 해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샤리아법이라는 건 쿠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법인데 그러면서 이제 급진적인 무슬림들에 대해서 막 비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침투 단계에 들어가면은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에 이마음을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계에 침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결 단계에 가면은 이제 샤리아법을 서구 그 법에 통합시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요 단계는 이제 샤리아 법만을 적용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무슬림 인구가 1%에서 2% 정도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미 미국에서도 세 번째 단계, 침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은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는 이미 샤리아법 정이 130개 정도 돼요. 아우, 그렇게나 네.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 그 학교 급식에서 육류는 거의 100% 할랄 음식이고요. 그리고 금융계에서도 이 무슬림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슬람에서는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슬람 단체에 기부하는 뭐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강요를 해서 지금 서구 사회 금융기관들이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무슬림들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법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예. 이미 학교에서는 기도실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우리 왜 하던데. 공항에도 그거 만든다고, 우리나라도 그거 한다고. 그래서 민법하고 샤리아법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미국에서 미국 법정에는 그 샤리아법을 비롯해서 모든 외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주인데요. American Law for American American Courts, 예. 이군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또 무슬림 단체에서 이거는 이슬람을 혐오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 찬성하는 그 정치인들은 떨어뜨리겠다 그러면서 낙선 운동도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법안이 상정된 주고요. 통과됐는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뭐예요? 아, 이거 영화 안 보셨나요? 영화에 명작. 제가 아래 유라비아의 로맨스라고 썼잖아요. 지금 유럽이 거의 아랍화돼 가고 있다는 뜻에서. 그다음에 왼쪽에는 신문에 실린 덴마크 신문에 실린 만평이에요. 예. 쿠르트 베스터고르라는 분이 그린 만평인데 이 만평이 실리고 나서 그 덴마크 그 공간 있죠, 외국에 있는 공간에 폭탄 테러도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혐오. 비하로 보는 거. 예. 오른쪽은 안드레 세라노라는 그 사진 작가가 만든 사진 작품인데 1987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예수 십자가를 넣고 자기 소변을 채운 거를 찍은 사진이에요. 주장하는 바가 뭐야 도대체? 네? 주장하는 바가 뭐야? 저도 모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옹호를 했는데 왼쪽에 만평이 나왔을 때는 한 신문도 이 만평을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모욕하면은 증오 범죄고 그리스도교를 모욕하면은 예술이죠. 재미있는 그림이네. 예. 그다음에 영국의 이 그루밍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 말인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성매매 폭력단이에요. 성매매. 예. 근데 이제 그 백인 여자 애들을 맨 처음에는
여자친구로 사귀어갖고 길들인 다음에 성매매를 시키는 거죠. 근데 가해자의 90% 이상이 파키스탄 무슬림입니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백인 소녀, 14세에서 16세. 네. 그리고 그 8만 6천 명 정도 되는 인구의 한 지역에서만 피해자가 1,400명이 나왔어요. 그 뭐 어린 소녀들 다 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인구가 8만 명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영국 전체로 계산을 해보면은 피해자가 적게는 30만 내서 많게는 50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지 미트라는 그 책이 바로 이 내용을 그 쓴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백인 소녀들이. 이지 미트라는 미트의 뜻은 뭐예요? 이지 미트라는 거는 사실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번역하기로는 만만한 고깃덩어리. 거의 백인 소녀들이 만만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피해자인 한 여성이 쓴 책이에요. 백인 여성인데 14살 때 납치돼 가서 15년 동안 몇천 명을 상대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네. 7번 낙태를 하고 2번 유산하고 2번은 아이까지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는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더래요.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그리고 이 여성 어머니한테는 경찰이 저러다가 만다고 애가 해퍼서 그러니까 저러다 말고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시아인 그루밍갱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이걸 보도하는데 무슬림이라고 안 하고 아시안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류 언론에서. 무슬림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될까봐 무슬림이라고 안 쓰고 아시아인이라고 써요. 파키스탄이 아시아인 맞나요? 서남아시아? 뭐 서아시아 네. 뭐. 근데 보통 우리가 아시아라 하면은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근데 사람들. 아시아라면 이제 에스닉 화이트 저 옐로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문화 그렇군요. 때문에 생기는 범죄가 아니라 아시아 문화 때문에 생기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영국 주류 언론에서. 그렇군요.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알란 쿠르리라고. 그럼, 예. 그 터키 해변에 쓸려온 시리아 난민. 예. 근데 사실 얘가 시리아에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탈출을 해서 망명을 하려던 애가 아니에요. 터키에서 부모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유럽의 그 탄탄한 복지의 수혜를 받고자 배를 타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왔지 뭐.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난민들이 완전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유럽에 들어온 난민의 한 30% 정도가 시리아 출신이고 예. 나머지는 지금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예. 그 경제 난민이죠. 사실 전쟁 난민이 아니라. 예. 그리고 70%가 복지 난민이에요. 그쵸. 복지 난민. 그리고 70%가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전쟁 수행 가능한 남성. 여성하고 노약자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이제 이 복지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렉시트 논란이 많을 때 그 영국을 갔었거든요. 영국을 가서 소위 이제 복지 난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영국의 제도가 하여튼 저 가장이 영국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되면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그 가장의 부양 범위에 있는 가족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의 나이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결사적으로 거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 초청이 가족들이 어느 나라에 있건 영국에 오면은 그 복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법률적인 그 과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잉된 부분을 노리고 복지 이민이 생기는 거예요. 복지 탈출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무슬림 인구가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중범죄자 인구의 3분의 1이 무슬림이고요. 무슬림의 70%가 복지 수혜자입니다. 뭐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출신이니까.
자, 왼쪽이 그 무슬림 인구 분포인데요. 유럽에. 평균을 내면 한 5% 정도 되고요. 지금 나라별로 보면은 진한 그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조금 무슬림 인구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영국, 스웨덴,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정도인데 오른쪽이 영국 외무성이 2016년에 그 할러데이 시즌에 내놓은 자료예요. 테러 위험 지역. 근데 무슬림 인구가 높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폴란드 독립기념일의 가두행렬 사진인데요. 이 그 독립기념일에 가두행렬했던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냐면 그 서구 언론에서 파시스트 극우 시위, 극우 행렬 전부 극우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폴란드가 지금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난민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지금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온갖 그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서구 언론에서 이 폴란드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 나치나 소비에트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극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사이폴로 사이포프. 2015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 몰고 돌진을 해갖고 8명이 사망한 그 테러범인데 그때 자기가 아이시스 이름으로 범행한다고 밝혔죠. 근데 이 사람이 다양성 비자 추첨이라는 그 추첨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격 심사를 안 하고 그냥 그 로또 뽑듯이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연쇄 이민으로 이민 온 사람이 23명이에요. 예. 불법 체류자를 체포를 하잖아요. 지역 그 사법 당국에서. 그러면 연방 사법 당국에 신고를 하면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지정이 되나요? 예. 은신도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건 누가 지정하나요? 그냥 각자 자기 시에서 아마 지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번은 이 은신도시 지역에서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를 연방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신도시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불법 체류자인데 19만 달러의 보상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네. 그걸 생츄리 시티라고 하는군요. 네. 예. 그다음에 미성년 불체자 추방유예는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따라와서 아무 죄도 없는 불법 체류자들 미성년으로 그 지금 오바마도 이슬람이잖아요. 무슬림이죠. 자기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뭐. 그런가요? 예, 생부하고 의붓 아버지가 둘 다 무슬림이었죠.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불법 체류자 때문에 그 부작용이 얼마나 생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자라테라는 사람은 5차례 추방됐는데 6번째에 잡혔습니다. 이 왼쪽에 케이티 스타인 리라는 여성이 이 자라테가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중범죄 전과가 7범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자라테가? 거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마르티네즈는 여성을 한 명을 강간을 하고 2번째 강간하려다 잡혔는데 20차례나 추방을 당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은신처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은신도시입니다. 표시된 데가. 참 법적으로 이게 용인이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주로 민주당 텃밭인 곳이 많죠.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동부 해안 지역하고. 뭐 일종의 말하자면 소도 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저기 들어가면 잡지 마라. 예. 도피처가 있어야 된다. 잡혀도 그 지역의 교도소에서 몇 년 수감 생활하고 그냥 풀어줘요. 돌아가라 그러고 풀어줘요. 비행기를 태우지는 않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멕시코하고 국경에 왜 장벽 설치한다 그래서 또 막 비판받잖아요. 사실 멕시코도 자기네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올까봐 자기네도 남쪽 국경에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이제 타머스 소웰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소웰, 하는 유명한 사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이민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미국의 좌익들이 얼마나 미국을 혐오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스페인어로 번역해갖고 멕시코 국경에다 뿌리면 이런 끔찍한 나라에서는 안 산다 그러고 불법 체류자들이 안 들어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마치 우리나라를 지역으로 묘사한 책을 만들어서 북한에 뿌리면 탈북자가 안 생길 거라는 주장처럼.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 앤 콜터라는 여성은 이제 변호사로 정치 평론을 많이 하는데 이 여성이 이제 미국의 이민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그 좋은 자세한 그 이민법의 문제점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자주 올라요, 이 여성이. 한 번은 자기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는데 넌픽션 부문에 그 뉴욕타임즈의 출판 부문 담당 기자가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하더니 1위부터 10위까지에 든 그 넌픽션 책 중에 저자 본인이 쓴 책은 당신 책밖에 없다고 하더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대필한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군요. 예. 투표할 때 투표차 신분증을 제시를 의무화하는 주도 있고 안 그런 주도 있거든요. 빨간색 표시된 주가 7개 정도 되는데 여기가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를 의무화하는 주입니다. 7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진이 없는 아이디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사진이 있는 아이디는 선택사항이라던가 사진이 없는 아이디를 선택사항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회색인 경우에는 아예 신분증을 제시 안 해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름 대고. 그 이런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요. 유리하면 우가서 할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각광받는 피억압 집단이 트랜스젠더죠. 처음에는 트랜스젠더라고 안 하고 트랜스섹슈얼로 했었어요. 왜냐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전환자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면 끝이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아무 손을 안 댔어도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일 수 있고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그 표현이 chicks with dicks라는 표현인데요. 딕이라는 게 이제 남근 남성의 심볼을 말하는 거고요. 딕이라는 게. 그리고 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들 왜 영계라고 비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남근 달린 영계. 성전환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chicks with dicks가. 별 말이 다 나오네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non-binary gender,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쭉 이런 대명사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 대명사로 불러주지 않으면은 성평등법을 위반한다고 돼 있어요. 오바마 정권의 법무부와 교육부에서는 성평등법에 따라서 학교 당국은 특정 학생의 학적부에 기재된 성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겠죠. 학생 본인이 동일시하는 성이 다를 경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non-binary라고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성전환 치료를 받지 않아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기재된 성을 바꾸도록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젠더 대명사, 위에서 말씀드린 그 젠더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면 최고 1년까지 구속수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버드대학교 BGLTQ 학생사무소, 성소수자 학생사무소인데 보통 우리가 LGBTQ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꿔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부릅니다. 걔네는. B는 뭐예요? 바이섹슈얼. 이겠죠? 순서를 바꾼 거군요. LGBTQ를 바꾼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불러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하나 배포를 했는데 학교 직인이 찍혔으니까 학교에서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2가지 이상이고 젠더는 유동적이고 계속 변하고 한 사람의 젠더도 다양하고 날마다 변화 가능하고 이분법적 젠더 논리는 조직적인 폭력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재밌네요. 근데 비이분법적 대명사로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AFAE는 뭐예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단어예요. 아니 저렇게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VE, XE 어떻게 읽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남자, 여자, 가 아닌, 중성, 도 아닌, 3분의 1은 여자고 3분의 2는 남자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50개 젠더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놨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참 궁금한 점이 많은 모양이네. 저렇게 50개나 젠더가 필요하나? 그리고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이 선택한 젠더, 저 위에 있는 그 대명사 말씀드린 것, 그 젠더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10만 달러 이상 벌금을 추징한다고. 캐나다도 제가 이제 유럽하고 그 영미권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X는 무슨 뜻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피메일, 메일로 기재를 안 하고 그냥 X로 기재를 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글쎄, 참 저게 무슨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권에 그럼 뭐 무슨 사고가 났다. 수배를 내려야 된다. 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컨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쟤들은? 뭐 그 생각까지 했겠어요. 아이고 참. 그다음에 C16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법조항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물학적 성과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 보통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예. 젠더로 올 때면 만들어진다고 예. 주장들 하잖아요.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이라는 건 이제 옷차림 같은 거, 그다음에 성 지향성은 이제 자기가 어떤 성에 끌리느냐, 예. 이 4가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돈 거죠. 내고 돈을 걸고 아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린아이를 참 사람이니까 싫으면 할 수 없지만 마음대로 그래 남자를 여자로 한번 사회적 성으로 키워보는데 성공하면 예? 상금을 주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데 실패하면 또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데 실패하면 더 이상 입 쳐닫고 지구를 떠나도록 하는 무슨 그런 게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 입을 쳐닫아야 될 증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의적으로 맞는 예. 대명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벌금을 물린다는 이 법이에요. 예. 이 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옆에 조던 B 피터슨이라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거든요. 예. 이 교수가 나와서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이념을 법제화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터슨. 예, 모든 가치가 동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서구 문명이 그 어떤 문명보다도 인류한테 풍요와 자유를 안겨줬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예, 각광을 많이 예, 받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빌 89이라는 거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기가 동일시하는 성 전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부모를 아동 학대로 간주해서 그 위탁 가정에 맡겨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생물학적 성하고 다른 성을 동일시하면은 퓨버티 블로커라 그래서 2차 성징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주입을 한답니다. 예. 근데 그 약을 주입하면은 성인이 되면은 불임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변천사 95년만 해도 보드머 안고 살자 했다가 2005년 되니까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2015년에는 오리건주에서 크리스천 부부가 경영하는 그 베이커리가 있어요. 그 제과점에서 레즈비언 둘이 와서 자기네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자기네 신앙에 위배된다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걸어서 13만 5천 달러 벌금을 추징당했어요. 이제 2016년에 와서는 이제 대명사를 본인이 선택한 대명사를 안 쓰면 이제 감방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이성애자들은. 오른쪽이 이제 온타리오 주의 한 그 초등학교 교사들의 트레이닝 공고를 하는 전단지인데요. 성소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알파벳. 별게 다 있어요. 레즈비언, 게이, 젠더, 큐어, 바이섹슈얼, 드미섹슈얼,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투스피릿, 투스피릿. 영혼이 두 개래요. 인터섹스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넘나든다는 뜻인가 보죠. 패션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겠죠. 에이섹슈얼은 성이 없다는 거겠고. 엘라이즈는 뭔지 모르겠고. 성소수자와 동맹 관계라는 뜻인지 모르겠고. 섹슈얼? 아무거나 다 한다? 그냥 아이고. 이게 바로 그 주필님이 말씀하신 건데 캐나다의 그 마니토바 위니어펙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요. 남자 쌍둥이. 근데 그 한 명이 포경 수술이 잘못돼서 성기를 다쳤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가운데 있는 존 먼이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러면 여자로 키우자. 그래서 성기를 절제를 하고 이제 여자로 키우면서 이 존 먼이라는 심리학자가 10년 동안 심리 치료를 합니다. 얘를. 여자로 만들려고. 여자로 만들려고. 근데 이 존 먼이라는 사람이 젠더 중립 이론의 열렬한 신봉자예요. 태어나기는 백지로 태어나지만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도 같고 환경도 같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를 여자로 키우는데 얘가 10대가 되면 10살 넘어가면서 이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막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그때서야 고백을 해요. 너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남자로 바꿔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성기 재건 수술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뭐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면서 부모하고도 불화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권총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자의 잘못된 이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거죠. 이 얘기는 저 누구 책이죠? 블랭크 슬레이트인가? 스티븐 핑커요? 핑크 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이 존 먼이라는 사람이 존 먼이 이름 들으니까 그 얘기가 기억나네. 이 사례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한 제목이 이제 존 조한 케이스라고 붙인 거죠. 그 존 먼이는 공식적으로 자기 이론을 말하자면 틀렸다고 반성문을 썼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인간들은 반성문을 안 써요.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예, 이 둘이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왼쪽이 종합 격투기 선수인데 2006년에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알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출전할 때마다 족족 1라운드에서 거의 뭐 KO패 시키는 수준이죠. 성전환 수술을 해도 이 남자의 상체의 힘은 그럼요, 예, 그대로죠. 그대로죠. 예. 예. 그리고 오른쪽은 오스트레일리아 축구 선수인데 얼마 전에 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했어요. 이 다른 여성 선수들보다 기량이 너무 뛰어나서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트랜스젠더 그 공동체에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났죠. 트랜스젠더 차별한다고. 앞으로는 이제 축구 월드컵은 어느 나라가 성전환 수술을 잘하느냐는 경기가 되겠군요.
여자 부문에서는. 그 여자 네, 부분에서는. 주필님 2018년에 동계올림픽 때도 자기가 출생할 때의 성과 다른 성 부문에 출전해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안 알려져 있지만, 예. 아 그래? 예. 그리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 검사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은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예. 허허 참 모르는군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냥 본인이 주장하면 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많은 남자들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게. 주필님도 여성이라고 하고 어디 출전 한번 해보시죠. 그럴 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네. 머리에 밥을 꽃 먹으러 꽂으시고 립스틱도 좀 바르시고. 얘는 이제 여성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는 애예요. 그래서 생리할 때 사진을 하나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생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 넘어가십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인데요. 왼쪽에는 세계 최초로 임신한 법적 남성 토마스 비리라고. 자기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불임이에요. 여자 부인이. 그래서 대신 임신을 했습니다. 냉동된 정자를 받아서. 자기 정자가 아니고. 아 여자인데 그거는, 어떻게 정자가 그거는 있어요? 없군요. 예. 자기 정자가 어떻게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오른쪽은 두 번째로 임신한 남성인데 둘이 다 트랜스젠더예요. 여자에서 남자로. 제가 이 기사를 읽었거든요. 기사에서는 이 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게이맨. 동성애자 남성. 아이고. 이번에 영국 정부에서 UN 인권 조약의 권고 사항을 제출했는데요. pregnant woman은 pregnant person으로 대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궁과 난소를 보유한 트랜스젠더 남성의 임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